the Northern Fleet. We are Navy. We raised our son to be Navy for what? To die for nothing? Come down, or you will be removed from this home. Tell us if they are still alive or how long they have before they die. Come down, or you will be removed. You will be removed. You and your admirals and your bureaucrats. To hell. Снимайте погоны, вы за свои погоны боитесь. Снимайте их сейчас. Лучше сейчас расстреливайтесь сами. Вы раскидаете. 2000년 8월 12일 노르웨이의 바렌츠해 1973년생 올해 27세인 드미트리 중이는 약 한 달 전 2년간 그가 사랑한 올가와의 연애 끝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그는 핵잠수함 쿠르스크의 장교 중 한 명이었다. 러시아의 핵잠수함 쿠르스크는 러시아 해군의 북방함대 소속 오스카급 대형 잠수함이었고 이 잠수함에는 총 118명의 선원과 장교, 사령관인 리아친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해군의 자랑이자 최고의 핵잠수함이었던 쿠르스크는 총 10개의 어뢰탄두와 2개의 원자력 폭탄을 품고 러시아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계획한 대규모 해군 훈련인 썸머엑스 훈련에 임하고 있었는데 이 훈련에는 다른 30척의 전투배와 2척의 다른 잠수함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8월 12일 오전 11시 20분 사령관 리아치는 러시아 북방함대의 기함인 키로프급 순양함 표트르 벨리키함을 향해 2발의 모의 어뢰를 발사하는 훈련을 실행하기로 하고 2발의 어뢰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제3등 항해사이자 어뢰 탄두를 관리 감독했던 안드레이 루다코프는 잠수함 선미에 있던 사령관 리아친에게 현재 2발의 어뢰 발사를 위한 준비가 끝마쳤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뢰의 온도가 심상치 않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도 보고한다. 오전 11시 25분 안드레이는 100도에서 120도 사이로 관리가 되어야 할 어뢰의 탄두가 152도까지 치솟는 것을 보고 리아친에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빨리 발사해야 한다 무전한다. 하지만 사령관 리아친은 감시와 훈련 체계가 한 채 오차도 없어야 할 러시아 북방함대의 엄정한 규율을 따라 정확히 계획대로 5분 후인 11시 30분에 발사해야 한다고 발사를 불허한다. 오전 11시 29분 34초 노르웨이 지진파 연구실에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이 노르웨이에서 250km 떨어진 무르만스크 북동쪽 해수면에서 감지된다. 동시에 근처 잠복해 있던 미국 잠수함의 지진계에도 포착. 미국 정보부는 이 지진 정보가 간단한 해수면의 지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다. 오전 11시 32분 처음 폭발이 있고 2분 15초 후 이번에는 리히터 규모 3.5의 폭발이 일어난다. 이는 첫 번째 폭발보다 거의 250배 더 큰 위력이었고 이 기록을 본 미국의 정보부는 이것은 분명 러시아 핵잠수함과 서방국가, 즉 영국 잠수함과의 교전이나 선전포고라고 느끼게 되어 일단 바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에게 연락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보지만 러시아군의 답변은 지금 현재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라는 말만 답해온다. 결국 영국 정보부와 수신을 한 결과 이 폭발의 원인은 외부의 교전 상태에 의한 발화가 아니라 러시아 핵잠수함 내부에서 일어난 것을 알게 된다. 러시아 해군은 2번의 폭발음이 발생한 지 6시간 만에 훈련 중인 쿠르스크 잠수함이 침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수색 구조 작전에 돌입한다. 다음날 13일 새벽 1시 30분 바다 깊숙한 진흙바닥에 침몰한 쿠르스크 핵잠수함의 선체를 발견. 러시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세 척의 심해 구조선 중의 하나인 프리즈함을 이용해 구조에 나선다. 참고로 세 척 중 한 척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다른 하나는 세 척의 심해 구조선 중 가장 기능이 좋았던 켈디시호였는데 그 당시 미국 할리우드 영화 타이타닉 팀의 제작을 위해 임대를 해준 상태였다. 그리고 임대를 해준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난 값의 임대료였다 한다. 따라서 세 척 중 남아있던 가장 노후화가 진행된 프리즈함으로 구조를 나섰던 것이었고 그들은 쿠르스크 선체 중 가장 훼손 범위가 적고 생존자들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을 9번 격실을 들어올리기 위해 도킹을 시도한다. 하지만 첫 번째 도킹 시도 때 이미 노후화가 된 프리즈함의 배터리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방전이 되고 9번 객실과 도킹을 하던 중 모두 캔슬하고 프리즈함을 다시 올려보낸다.
그리고 그 후 프리지암을 충전하는 데만 12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한 영국과 미국 정부에서는 침몰된 쿠르스크의 구조 지원을 나서겠다고 그 당시 푸틴 행정부에 연락을 시도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모든 지원을 거부,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다. 그 당시 취임 100일도 안 된 푸틴 행정부에게 닥친 이 악재에 그들은 자국 군인들의 생명보다 고국의 체면을 더 우선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이데올로기 안에서 적국으로 통한 영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마 그들의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16일 러시아 푸틴 행정부는 가진 국민들의 비토로 인해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영국과 노르웨이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허락한다. 8월 20일 쿠르스크 폭발 8일 후 영국과 노르웨이 연합 지원팀이 9번 객실 도킹에 성공, 직접 객실 안으로 들어가 수속해보지만 역시 모든 승무원들은 이미 사망, 생존자는 없었다. 다음날 8월 21일 러시아 해군은 공식적으로 쿠르스크 핵잠수함의 침몰로 인해 총 118명의 선원과 장교들 전부 사망했다 발표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었던 핵잠수함 쿠르스크에 커다란 구멍이 나고 침몰, 118명이 사망했던 것일까? 참사 1년 후인 2001년 8월 네덜란드 해상구조팀에 의해 쿠르스크의 선체 전체가 인양되고 전세계 전문가들의 선체를 분석, 쿠르스크 침몰 원인에 대해 발표한다. 2000년 8월 12일 오전 11시 28분 27초 훈련에 쓰일 어뢰 중 한 개에서 미세한 과산화수소 노출이 일어난다. 과산화수소는 구리와 같은 특정 금속과 접촉하면 추가적인 산소 원자를 방출하려고 반응이 빠르고 격렬해지며 엄청난 양의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어뢰 발색한 제작에 사용된 황동과 청동에서 누출된 과산화수소가 만나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길이 11m, 무게 5톤의 어뢰는 엄청난 고열로 인해 폭발하고 TNT 100kg에 해당하는 위력으로 작은 지진의 크기인 리히터 1.5를 기록한다. 그리고 동시에 폭탄 화염이 어뢰문이 닫혀 있었던 3번 격실로 역류하여 초당 1000m 이상으로 이동, 7명의 선원과 사령관 리아친을 포함한 전부를 커다란 불길로 삼켜버린다. 후에 이쪽 격실에 있던 선원들의 신상은 불길로 인한 사체 훼손 정도 때문에 후에 알아내지 못한다. 그리고 불과 135초 후 두 번째 폭발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어뢰의 폭발로 인한 어뢰 객실의 화재, 그리고 화재로 인한 온도 상승과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리히터 규모 3.5를 기록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고 이 폭발의 충격파로 인해 23,000톤급 핵잠수함 쿠르스크는 107m 해저 밑으로 추락하게 된다. 이 폭발로 생긴 충격파는 남아있던 90여 명의 선원들의 눈과 고막을 모두 날려버리고 각 선원들의 후두부에 강력한 뇌진탕이 올 정도의 압력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6번 객실에 남아있던 2개의 핵탄두는 다행히 손상받지 않고 견뎌낸다. 만약 이 핵탄두까지 반응했다면 전문가들의 예측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전세계적인 참사가 됐을 거라 말한다. 두 번째 폭발 이후 선체 후미에 위치해 있던 9번 격실로 모여든 23명의 생존자들은 마지막 3명의 장교 중 1명이었던 드미트리 중위의 통솔을 받고 버텨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9번 격실에는 다행히 작게나마 에어 포켓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그들은 희미해져가는 산소연과 차디찬 바닷물을 견디며 고국으로부터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러시아 구조선의 9번 격실 도킹 실패와 서방 세력의 구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결국 모두 차디찬 바다에 수장된다. 2000년 11월 2일 쿠르스크 희생자들 장례식. 러시아 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대통령이었던 푸틴은 희생자들의 가족을 찾아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 모습들이 어떤 가족들에게는 모두 정치적인 쇼일 뿐이라며 비난을 계속해왔고 해외 외신들도 푸틴의 제스처는 모두 계획된 것이라 공격한다. 후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쿠르스크가 침몰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해군의 보고를 받은 푸틴은 자신의 별장에서 가족들과 계속해서 여름 휴가를 보냈던 것이 밝혀진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뉴욕포스트는 러시아 해군 장비의 노후화와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방식들이 118명의 무고한 군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 보도 쿠르스크 사건을 끝마친다. 영국과 노르웨이의 구조 연합팀에 의해 발견된 9번 객실의 마지막 희생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유언 형식의 쪽지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바로 드미트리 중위가 썼던 메모였다. 그는 자신들이 폭발 후 최소 4시간 동안 살아있었다고 적혀있으며 생존자들의 명단을 모두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미트리 중위의 꼼꼼한 성격과 군인 정신을 엿볼 수 있었는데
그는 쪽지의 상단과 초입에 자신들이 위치해 있던 방역학과 현재 시각을 모두 기록해 놓았던 것이다. 편지를 쓰기에는 너무 깜깜하지만 최소한의 감각으로나마 시도를 해본다. 우리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10에서 20% 정도일까? 누군가 이 글을 읽기만을 바란다. 우리는 여기 9번 객실에 있으며 지금 생존자들의 명단을 같이 첨부한다. 모두에게 마지막 인사를, 그리고 너무 절망하지 않기를. 드미트리 콜레스니코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들에게 남겨놓은 5줄의 편지가 쓰여 있었는데, 올리츠카 사랑해.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어머니에게 안부 전해주시오. 드미트리가. 2000년 8월 10일 3시 45분. 그리고 메시지 끝에 쓰여진 마지막 줄은 어둠 속에서 휘갈겨져 있었다. 사건 발생 3일 후인 8월 15일, 러시아 해군기지에서 러시아 정부와 생존자 가족들의 면담이 있게 되는데, 면담 도중 세르게이 틸리크소이의 어머니 나데지다는 그들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따진다. 그 면담에 나와있던 고위급 간부의 명령을 받은 간호장교 중 한 명은 몰래 그녀에게 의식을 잃게 할 수 있는 진정제 주사를 놓게 되고, 이 장면은 고스란히 방송 카메라에 잡히게 된다. 그리고 틸리크소이의 어머니 나데지다는 들것에 실려 나가게 된다. 러시아 연합과 독립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체첸 반군을 지휘하던 샤밀 바시예프는 후에 이 크루스크의 모든 일들은 자신들에게 포섭된 승조원 중 한 명의 폭탄 테러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내부의 폭발로는 이런 침몰이 있을 수 없다며 해외 외신과 인터뷰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총 118명의 사망자들이 떠나고, 이에 따른 총 71명의 아이들이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남겨지게 됐다.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